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사안들로 논란의 주인공이 된 스포츠 스타들이 있습니다. 프로농구의 간판으로 꼽히는 KCC의 허웅 선수가 전 여자친구를 협박과 스토킹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건데요. 음주와 후배 성추행 혐의로 3년 자격정지를 받은 피겨스타 이혜인 선수는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 오늘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농구 대통령 허재의 아들이란 타이틀에서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 MVP라는 타이틀, 농구 스타 허웅 선수가 논란이 됐습니다. 사건의 배경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허웅 선수가 이제 지금은 헤어졌죠. 이 전 여자친구와 이제 3년 정도 교제를 했거든요. 예. 교제하는 기간 동안에 이 3년 사이에 두 번의 임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를 반복을 했고요. 그리고 이 전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헤어진 이후에 이 전 여자친구가 그동안에 있었던 허웅과 나 사이의 이 사생활을 전부 다 폭로하겠다. 폭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 3억 원을 내놓아라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한 네. 겁니다. 자, 그래서 허웅 선수가 뒤늦게 전 여자친구를 이 공갈미수 협박 그리고 심지어는 그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허웅 선수와 만나기도 했었다고 하거든요. 자, 예. 그래서 이 마약류 관리 위반 마약류 관리 등에 관한 이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이번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거죠. 네, 허웅 측에서는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좀 공개하면서 고소를 하는 어찌 보면은 좀 다 얘기를 하고 털어놓는 예. 입장을 보였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공갈 미수 협박,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이 허웅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많이 시달려 왔던 것 같습니다. 고민하다가 고소를 했겠죠. 이 고소를 결심하게 되기까지는 이런 어떤 그 고통, 심적인 어떤 그 괴로움 등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제 목표였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개를 결정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나에게는 나는 이런 최소한의 그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었었고 잘못이 없다는 것을 여론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가감없이 본인 입장에서 공개해야지 되니까 이런 어떤 그 이미지 실추를 감수하고서라도 진실을 밝혀서 나는 이런 그 협박과 스토킹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네. 의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허웅 선수의 대응 이후에 전 여자친구의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 거고, 하지만 이제 허웅 선수가 워낙 또 여자 팬들에게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사생활 측면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비판을 받았던 가장 큰 요인은 애초에 이 사실은 이제 공개를 하면서 임신한 이후에 내가 전 여자친구에게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러나 결혼은 좀 더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워딩이 나왔었거든요. 예. 이 지점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을 거면서 무슨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냐라는 것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이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비난이 일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허웅 선수의 입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아이를 책임을 지고 결혼은 지금 선수 생활을 이어가니까 이 결혼하는 시기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네. 자, 이 얘기의 진위는 차치하고 일단 이 허웅 선수 쪽의 이거 주장이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 병원에도 임신 중절 시술을 하는 병원에도 직접 함께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이 허웅 선수의 해명을 보면은 본인이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했고 임신 중절에 대한 선택은 그 여성이 결정을 한 거였었거든요. 이 때문에 허웅 선수 본인으로서는 남자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일단 이 부분까지는 허웅 선수가 주장한 내용이고 아직까지 전 여자친구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사실 이 문제만으로도 KCC 구단 입장에서는 많이 좀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허웅 선수는 프로농구 최고의 스타입니다. 예. 올스타 팬 투표에서도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최근 한 5, 6년 동안 계속해서 올스타 팬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고 프로농구 최고의 스타인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KCC가 지난 시즌에 우승을 차지했고요. KCC 최고의
프랜차이즈 스타라고도 할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이 허웅 선수입니다. 때문에 허웅 선수의 이런 사생활이 불거지면서 KCC도 곤욕스러울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그동안의 프로농구 이외에도 특히 프로야구, 프로축구에서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선수들이 비난을 받고 이미지 실추를 했던 사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사건들은 대부분 다 이제 불륜이거나 그리고 미성년자 성추행이거나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허웅 선수의 이번 일은 이전의 사건과는 조금 좀 그 별개라고 저는 파악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때문에 네. 뭐 이 허웅 선수가 이번 일로 인해서 그렇게 크게 이미지 실추가 될까 하는 좀 의문도 갖고는 있습니다. 네, 뭐 전 여자친구가 또 다른 입장을 내놓을지 구단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또 지켜봐야겠고요. 또 다른 논란의 주인공입니다. 피겨 스타 이혜인 선수 전지 훈련 중에 음주를 하고 또 이성애 선수를 성추행했다라는 의혹으로 이제 3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게 됐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난달에 이 피겨 대표팀이 이 2년 뒤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이탈리아에서 토리노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죠. 자, 예. 그래서 이탈리아로 전지훈련을 갔습니다. 네. 이 전지훈련 기간 동안에 이 선수들이 음주를 하고 또 이혜인 선수의 성추행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빙상연맹이 이혜인 선수에게 3년 자격정지 징계를 줬거든요. 예. 이 징계가 발표되고 난 뒤에 이혜인 선수가 이때까지는 이게 실명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언론에 등장해서 실명을 밝히면서 성추행이 아니다, 연인 사이였다라고 해명에 나선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전지훈련에서 술을 마신 거는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성추행은 아니다, 연인 관계였다, 뭐 애칭으로 메시지까지 주고받은 내용도 있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그 이혜인 선수 해명을 요약하면 말씀하신 대로 음주는 인정한다, 반성한다. 그러나 성추행은 아니다, 연인 관계였다. 그리고 연인 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후배 남자 선수와 주고받은 이 메시지를 전부 다 공개했거든요. 네. 네. 그 메시지 보면은 조금 좀 이 연인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얘기 공개되면 부끄럽고 더군다나 여성의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 내용을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다는 공개를 한 이 속내는 역시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거든요. 재심 청구하면서 성추행이 아니고 이 연인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애정 표현이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었고 여론을 좀 돌리기 위한 그런 증거들을 제시한 거라고 봅니다. 네, 이혜인 선수가 이제 08년생, 이제 올해 성인이 됐고요. 피해자인 남자 선수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혜인 선수가 05년생인 거고 남자 선수가 08년생이어서 미성년자입니다. 근데 이제 연인 사이였던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성추행 관련해서 자유 의사가 아니었다라는 점이 주목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뭐 잘 아시다시피 아무리 연인 사이 또는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일방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성추행에 해당할 수는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이 후배 남자 선수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데 이 남자 선수는 사귄 것은 맞다. 그러니까 지난해 사귀었다가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다가 전지훈련 기간 동안에 이혜인 선수가 다시 사귀자라고 요청을 했고 본인도 그 수락을 했기 때문에 해외 전지훈련 마치고 이 귀국해서 계속 관계가 발전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 남자 후배 선수 측의 주장으로는 예. 이 전지훈련 기간 동안에는 이 성적인 접촉에 대해서 좀 불쾌하고 당황스러워서 이혜인 선수의 방에서 내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귀국해서 이 요청이 있어서 계속 만났는데 만나는 동안에 이 사건이 이제 불거지게 되니까 이혜인 선수가 사후 자신의 입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을
위한 만남이 아니었냐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그 일종의 그 유도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 당황스러웠다. 그리고 충격을 받아서 현재 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이혜인 선수 입장에서는 당장 2026년 앞서 말씀하신 이탈리아 밀라노 올림픽에 출전이 불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2년 뒤에 그 토리노 올림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혜인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토리노 올림픽 출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19살이고요. 3년 자격정지 징계가 그대로 실효가 되면은 다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됩니다. 예. 때문에 다음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3년 자격정지 이 징계를 경감받아야지 되고요. 경감받을 수 있는 가장 그 유효한 전략으로 성추행이 아니다, 연인 관계에서 드러날 수 있는 애정 표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혜인 선수 2년 뒤에 일단 네.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좀 억울함을 표출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혜인 선수는 재심의 요청하겠다. 이게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재심은 이미 청구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징계 절차에 대한 부분이 좀 수정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많거든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재심은 이제 요청을 했고 이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일정을 잡아서 다시 이제 재심에 들어가게 되는데 스포츠공정위원회 그 위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 정상을 참작하느냐, 연인 관계를 인정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스포츠공정위원회에도 이 법조인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그들도 이 성추행 사건의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뭐 제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네. 이 성추행, 성폭력 사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느꼈던 당시의 감정이나 정서이기 때문에 뭐 연인 관계였다라는 것이 이 징계 경감의 그 주요한 이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피해자 입장인 그 남자 후배 선수의 진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요즘 이렇게 스포츠 선수의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은 먼저 이제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스포츠 선수들도 사람이다.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어떤 뭐 연애나 뭐 출산, 결혼, 스포츠 선수들도 똑같이 다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다만 예전과 다르게 이렇게 좀 공개되면 부끄러워 또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는 이 사생활이 스스로 공개하는 이유는 이전과는 다르게 그 이전에도 저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공개하지 않고 숨겼던 이유는 명예였었죠. 근데 지금은 네. 명예보다는 어떤 그 실속이 더 중요시되는 이 문화가 됐다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아주 일찍 어려서부터 SNS나 인터넷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일찍부터 정보 교환 또 사생활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것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좀 적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유사한 일들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프로스포츠가 발달이 된 미국에서는 이런 유명 선수들의 스캔들이 늘상 일어나거든요. 네.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스포츠 선수들의 어떤 그 명예와 지위가 높아지다 보니까는 좀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이 유명 선수들에게 접근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일들 이와 유사한 사건들은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분위기 좀 바꿔서 이 얘기도 해볼게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조 추첨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 편성이 좀 무난하게 나온 것 같아요. 예, 무난하게 나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저는 무난하다라기보다도 최상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B조에서 우리나라가 이라크,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와 함께 B조에 속해 있거든요. 네. 왜 최상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와 같이 속한 이런 팀들이 이기기 쉬운 팀들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팀들 전부 다 피했습니다. 네. 이 호주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네. 좀 굉장히 우리가 불편한 북한도 피했고요. 때문에 이제 최상의 결과라고 보는데 이번에 이제 18개 팀이 최종 예선에 참가하고요. 18개 팀이 6개 팀씩 3개조로 나뉘어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네. 각조 1, 2위 팀에게 먼저 이 월드컵 본선 티켓이 직행. 직행 티켓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지난 그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는 본선 진출팀이 32개 팀이었거든요. 예. 자, 그런데 26년 이 북중미 월드컵에는 32개 팀, 42개국? 32개 팀에서 48개 팀으로 예.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 8.5장 티켓이 주어졌는데 8.5장이면은 8개 팀 또는 최대 9개 팀이 본선에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월드컵 최종전에서 상대 팀이 누구든 간에 대한민국 축구는 반드시 올림픽 본선에 올라가야지 된다. 그게 정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죠. 그죠. 관문이 더 쉬워졌고 조편성도 무난하게 나왔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는데 면면을 좀 살펴보죠. 뭐 말씀하신 대로 이라크,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봤을 때는 사실 다 쉽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잘 나온 편인데 그래도 이번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요르단에 패한 게 좀 뼈 아프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이 B조에서는 이 본선 직행 티켓 2장, 조 1, 2위를 우리나라하고 이라크하고 요르단은 이 세 팀이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왜 이라크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가장 최근의 전력인 지난 2월의 아시안컵에서 이라크가 조별리그에서 일본을 이기고 조 1위로 16강에 올라가던 팀입니다. 때문에 네. 만만하게 볼 수는 없다는 얘기고요. 요르단은 딱 그 느낌이 들죠. 요르단 잘 만났어. 뭐 이런 느낌인데 2월의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2대2로 비겼고요. 비겼고, 예. 4강전에서 0대2로 참패했죠. 패하면서 우리가 예. 아시안컵 탈락했잖아요. 네. 그 서력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시안컵을 치르면서 혼역을 겪었죠. 그 당시에 우리 대표팀의 그 객관적인 전력이 베스트 전력을 가동을 못했잖아요. 이 클린스만 감독이 후유증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과는 다른 경기력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팀이고 방심해서는 안 되지만 이기지 못할 팀은 아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네, 또 이 모두 중동 국가들과 맞붙다 보니 원정길 과정에서 전력의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게 일종의 그 관성인 것 같아요. 중동 팀 딱 나오면은 흔히 나오는 얘기가 사막의 모래바람을 뚫어라. 네. 관성이고요. 네. 이 중동 팀에 우리는 약하다. 이게 이제 관성인 것 같은데 우리는 중동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한 기후이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럼 네. 중동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특히 예를 들어서 9월 이후에 겨울이 왔을 때 그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공평하게 홈앤드 어웨이니까 한 경기씩 치른다라는 얘기이고요. 우리도 이제 그만큼 이 중동 팀에 좀 약한 면모가 있었었는데 어웨이 경기, 중동 어웨이 경기 이제 이 대표팀 입장에서는 어렵다, 힘들다, 약하다는 얘기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십 년간 우리가 이 중동 원정 경기를 다니면서 중동에서는 어떻게 경기를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충분한 데이터와 경험이 쌓여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얘기 지금 해서는 안 되겠죠. 네.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극복할 수 있는 경험과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준비를 잘 해야지 되고 우리가 가면 어렵지만 중동 팀이 또 한국에 오면 어렵다라는 것도 10분 활용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대표팀은 이제 새 감독도 선임을 해야 되고 전력을 또 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수월한 11회 연속 월드컵 진출을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